제가 며칠 전에 북한에서 하전사 생활을 10년 하고 군강 생활을 8년 한 북한 탈북 주민 한 분하고 만나서 장시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었지요. 북한 군대도 이 고참들이 신참들 괴롭히고 그런 게 있느냐 물었더니만 우리보다 더하다고요. 네. 그 이제 북한 이등병을 초급 병사라고 부르는데 이 이등병이 병장되는 차전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에 지나가지도 못한대. 지나가다 맞아 죽는데요. 네? 함부로 못 지나가는데. 그런데 북한 병사들은 우리 중고등학교 나이에 불과한 17세, 16세에 입대를 해가지고 8년 이상 공부를 하는 평가에 따라서는 10년씩 근무하는 참 불쌍한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체제니까 군대가 120만 명이 되고 예비군이 7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이런 비대칭성을 해소할 방법은 당장 없는 겁니다. 그냥 맞대응을 해서 비대칭성을 해소할 방법은 없다. 참 많습니다. 사회부위원 이건 뭐 정말 전형적인 비대칭이에요. 대한민국 사회부 강국이죠. 사회 모든 체제들이 전부 사회부 체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핵가들한테는요, 남한 사회부에 들어오면 이거는 완전히 물방고기반입니다. 온 천지의 표적이지요. 아무데나 건드리도 다 부실 수 있는 표적들이 널려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가들을 키워도 북한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계속해서 얻어터지고 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회부 비대칭성입니다. 특히 말이죠. 저희들이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여론 공간입니다. 여론 공간. 우리는 이 인터넷 공간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여론방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굉장히 북한의 여론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은 경의하는 지도자 선생님, 지도자 장군님 말씀 이외에 여론이 없는 겁니다. 그 다른 이설을 붙이다가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가들은 우리 인터넷 공간에 들어와서 오만 악플을 달고 오만 여론을 왜곡시키고 해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전화남 사태 직후에 이거 한국 정부에서 조작했다고 그러더라. 카더라 방송이죠. 그냥 막 유포하는 거예요. 막 유포하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유포가 돼. 전화남은 조작이라고 그러더라. 이 배후를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의 핵가부대 또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불순분자들의 역할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맞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비대칭 위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손에 잡히지 않는 비대칭 위협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정치체제의 차이. 대한민국은 자유국가, 민주국가.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돌아나가자마자 말대가리, 소대가리 별명을 불러도 아무도 다치지 않는 사회가 이 사회입니다. 심지어 대통령한테 별명을 갖다 붙이고 여러분 그 KBS2에 나오는 개그 콘서트 한번 보십시오. 거기 나와서 이명박 대통령 흉내내는 친구 보셨죠? 대통령을 대상으로 흉내를 내도 아무도 잡아가지도 않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지요.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많은 불순분자들이 이 땅에 넘어와서 활동을 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간첩이 넘어와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든 군부대 옆에 왔다 갔다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아무 놈도 제지하지 않고 지 맘대로 활동할 수 있는 간첩의 천국이 바로 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첩을 보내서 그렇게 북한 가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나요? 북한 주민들도 잘 못 다니는데 네? 이 엄청난 정치 체제의 차이, 이것이 엄청난 비대칭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우리 여론을 조작하고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분탕질을 넣을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비대칭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포기하자 그런 말씀 아닙니다. 민주주의 지켜야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인권, 투표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지켜야죠. 그러나 성숙하게 어느 선까지를 지켜야 어느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이런 성숙함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즉시 못한다. 자유주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뭐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국민이 가질 때 이 비대칭성을 그나마 좁혀나갈 수 있다. 손에 잡히지 않은 비대칭성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군부대 강의를 하러 가면 이걸 가지고 1시간씩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형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형전력. 네, 무형전력. 이 무형전력은요, 탱크나 장갑차, 뭐 총 이렇게 손에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자세, 훈련 정도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무형전력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한국군의 무형전력과 북한군의 무형전력을 저희들이 냉정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비록 북한군이 우리보다 못 먹고 보급 물자가 부족해서 헐벗고 신장도 작고 모든 것이 열악해 보이지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무형전력은 오히려 북한 병사들이 우리 병사보다 강하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북한은요, 북한군 병사들은 날마다 사상교육을 받고 겉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체 안에 잡혀있고요. 대한민국의 병사들은 MT 하다가 미팅하다가 운동권 하다가 데모하다가 별짓 다 하다가 군대 가서 군복 입으면 또 병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신세대 병사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정교조의 일부 정교조 성경님으로부터 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 한국전쟁은 북침이다. 미국이 분단의 원흉이다. 이런 교육을 받은 신세대 병사들이 군복 은퇴 한국 복장으로 군복을 입고 있지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북한군은 적군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하느냐고. 무슨 전쟁을 하느냐고. 이거는 군대에서도요. 우리 군에서도 육해공군 해병대 전문 장교들이 있고 이 병사들의 정신자세를 갈아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군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사회에서부터 그렇게 돼서 들어오니까요. 네? 물론 초급장교, 중급장교 이후에도 문제가 정신전력상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그 소대장, 중대장 하는 초급장교들 중에서도 소위 신세대 초급장교들이 있고요. 또 계급, 높은 계급으로 예편하신 분 오늘 신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기밀을 아무데나 넘겨주는 이런 예비역 장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통틀어서 무형전력은 나만이 열세다. 사실 저는 감히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와서 아마 탱크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드는 K2 전차, 흑표 전차,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물론 뭐 신문에 뭐 엔진 파워백이 문제가 되는 신문에 났지만 통틀어서 놓고 볼 때 이 전차 정말 잘 만든 전차고요.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만드는 전차 못지않게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체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근데 북한의 전차, 철비 말하는 전차, 우리가 보기에는 뭐 형편없어요. 이 K2에 비하면. 그러나 이 물리적으로 대입하면 우리 전차와 북한 전차가 붙으면 우리 전차는 값이 한대 90억이 넘습니다. 예? 고가품입니다. 당연히 우리 전차가 이겨야 되지만 실제 전쟁에 벌이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그 장비를 운용하는 병사의 머릿속이 썩어 있으면 그 장비는 고치를 지나지 않는다. 이 원리는요, 공군 장비, 해군 장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행기들, 북한 비행기에 비하면 훨씬 우수한. 여러분, 대구공항에 한번 가보십시오. 대한민국 공군에서 가장 최전선은 대구공항입니다. 왜? 거기에 우리 F-15 이글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한 대 돈이 1,000억이 넘는 비행기들 아닙니까? 네?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거든요. 대구 동촌 비행장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그 경납관에 비행기가 이제 넣어놓고 나오는데, 제가 작년에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 일을 하면서 다시 이제 거기 갔었는데, 그 들어가는데 앞에 이 레일이 깔려 있어요. 레일이. 그러니까 옛날에 없었던 건데 어떻게 해서 이 레일이 깔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하도 비싸서 경납고에 넣다가 날개 끝이라도 하나 이렇게 걸려서 끌기고 부서지면 이게 바로 몇 억씩 그냥 날아가는 건데, 하도 조심스러워서 비행기를 레일 위에 딱 올려놓고 집어넣을 이렇게 집어넣는답니다. 정말 감당하는 고가품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조종사들의 정신자세가 썩어 있다면 그 고가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해군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이지스함 보십시오. 세종대왕 이번에 이 율곡함이 또 만들어졌죠. 이제 지금 뭐 실전 배치를 위해서 지금 연습 중입니다만 한데 돈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 만드는 데. 그러나 그 배를 운영하는 해군 장교들의 머리가 정신자세가 썩어 있다면 이건 고치게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전력상의 비대칭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런 비대칭성들을 다 합쳐서 제가 비대칭 위협이다 이렇게 불렀고요. 북한이 천안함 도발, 연평도 도발 같은 이런 대규모 도발을 저지르는 배경에는 비대칭 위협이라고 하는 것, 소위 북한이 믿는 바가 있다. 북한이 믿고 있는 바가 바로 이 비대칭 위협이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제 이만하면 도발하고 비대칭 위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